자, 그 다음에 쿼드콥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비행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힘의 방향이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전진, 후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뜨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로 들어 올리는 힘, 이게 이제 양력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아래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이제 중력이죠. 중력은 이제 웨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추력이라는 게 있는데, 추력은 공기를 밀어내는 힘입니다. 추진해 가는 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쭉 직진해 가는 거를 이제 추력. 그 다음에 항공기가 앞으로 가는 거를 이제 못 가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걸 항력이라고 합니다. 항력. 공기에 의해 방해되는 힘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항공기가 가면서 앞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에 마찰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결국은 뒤로 공기의 공기에 의한 방해되는 힘을 우리가 항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용어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력의 크기를 조절하여 상승과 하강을 하게 되는 거죠. 양력의 크기를 조절해서 상승, 하강 조절하고요. 제자리 비행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양력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얘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고 제자리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기준으로 하거나 멀티콥터를 가지고 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떠 있는 비행을 우리는 이제 호버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제자리에 상승해서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터의 회전면의 기울기를 조절을 해서 추력의 크기를 제어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펠러의 이제 그 회전면, 로터의 회전면의 기울기를 이제 조절을 해서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헬리콥터 비행을 하거나 헬리콥터를 타본 사람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앞으로 갈 때는 헬리콥터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래서 수평인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꼭지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각도가 생기면서 쭉 이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사실 탈 때 너무 이렇게 이제 움직임 폭이 커서 겁나죠, 사실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그냥 훅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그냥 사망하게 되죠. 헬리콥터에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운이 엄청나게 있는 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 비행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시험도 아주 잘 많이 나옵니다.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힘의 방향은 꼭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아까 했던 제자리 비행, 호버링은 양력의 크기의 조절에 의해서 상승과 하강을 조절하고 그 해당 위치에 제자리에 비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드론이 이제 제자리에 비행하는 거가 아주 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터의 회전면의 기울기를 조절해서 추력의 크기를 제어를 하고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방향을 틀게 되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쿼드콥터의 동작 원리를 보면 쿼드콥터의 각 로터의 이제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게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어요. 앞전에 우리가 쿼드콥터는 대각선 방향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방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모터는 반시계 방향, 아니 시계 방향, 2번 모터는 반시계, 3번 모터는 시계, 4번 모터는 반시계 이렇게 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속도를 줄이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드론이 상승하거나 하강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결국은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하강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과 하강에 일정한 힘을 맞추면 호버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은 꼭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드론에서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순서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강이에요. 하강. 회전하는 방향의 힘이 이제 저속으로 바뀌었죠. 디센딩 합니다. 디센드. 그래서 회전을 하되 속도가 약해지면 떨어지더라. 그때는 이제 중력의 힘이 강해지니까 그렇겠죠. 중력의 힘이 강해지니까 얘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상승과 하강 두 개를 유심 있게 보면 프로펠러의 속도에 따라서 상승과 하강을 하더라. 그래서 상승은 ascend, 그 다음에 하강은 desce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7번 17페이지. 자, 이번에는 전진인데요. 자, 전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뒤쪽에 있는 프로펠러의 속도를 빨리 합니다. 앞에 있는 프로펠러의 속도를 늦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갈 거고 얘는 올라오겠죠. 경사가 지겠네요. 경사. 그렇겠죠? 앞에 쪽으로. 그래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의 프로펠러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앞에 속도를 빨리 하고 뒤에 속도를 늦게 하면 뒤쪽으로 가요. 뒤쪽으로.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진과 후진을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뒤쪽으로 이제 경사가 지겠죠. 그죠? 3, 4번이 밑으로 내려갈 거고 1, 2번이 올라가겠죠. 이걸 더 빨리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해 버리겠죠.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장난감 같은 경우 드론들을 보면 이제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회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뭐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요 속도를 더 높여서 한 바퀴 휙 돌려서 회전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회전, 우진. 우회전은 아닙니다. 우진이지, 우진. 우쪽으로 직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모터의 회전은
멀티콥터는 다 똑같아요. 계속 그 방향으로 돕니다. 반대로 돌지는 않습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의 속도를 높이고 2번과 3번의 속도를 다르게 하면 이번에는 우측으로 가게 되죠. 우측으로 쭉 가는 거지 우측으로 회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좌진도 당연히 이쪽 2번과 3번을 속도를 빠르게 하고 1번과 2번의 속도를 낮추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4개의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서 전진하고 후진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원리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속도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4개가 똑같이 회전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정지해 있게 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차이가 생기면 얘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맞춰야죠.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원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자 봅시다. 이렇게 드론이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 회전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돈다는 게 이제 수평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를 말해요. 각도를 도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2번과 4번이 빠르게 돌고 1번과 2번이 속도가 늦어지면 우회전을 하더라. 회전 방향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회전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2번 4번 속도 높이고 1번 3번 속도 줄이고 그러면 우회전. 그 다음에 반대로 1번하고 3번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2번하고 4번의 속도를 줄이면 이번에는 이렇게 회전하더라. 회전 방향에 반대로 밀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용어가 좀 빠졌는데요. 자,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갔었는데 미안합니다.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왼쪽 우진하거나 좌진을 할 때 그쪽 방향을 우리는 이제 롤이라고 합니다. 롤이라는 용어를 써요. 롤링, 롤, 구른다라고 해서 이제 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로 우로 롤 용어 좀 알아놓고요. 롤. 그 다음에 회전.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회전은 요라고 합니다. 요. 그러니까 기체가 떠 있으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를 이제 요라고 얘기를 해요. 요 롤, 이거는 좀 이 단어들은 의미를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자주 쓰는 용어들이니까. 요, 그 다음에 롤, 뒤에 피치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설명 안 하고 뒤쪽에서 설명할 건데, 어쨌거나 이제 회전은 요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이 두 가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전 방향보다 반대로 회전한다. 자, 그다음 드론의 이제 그 진행 방향을 좀 알아봤고요. 이건 다음에 또 볼 거고, 이 프로펠러가 이제 지금은 4개잖아요. 이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쿼드커터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8개, 6개 이렇게 있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때 또 구조는 그리고 회전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모델들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주로 이제 또 이런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드론이 이쪽에 프로펠러, 이쪽에 프로펠러, 이쪽에 프로펠러 이렇게 Y자 형태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론이 3개만 딸랑 쓰는 게 있고, 혹은 여기에 상하로 모터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로 Y는 Y3, Y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자인데 모터가 6개다, Y자인데 모터가 3개야,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3개는 요 모터 3개만 가지고는 구동이 안됩니다. 당연히 이 테일러 부분을 각도를 조절을 해주거나 방향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드론은 당연히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하로 있는 애들 Y6 같은 경우는 상하로 있으면 이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 방향이 자유롭게 다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기구적으로 굳이 회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정되어 있는 모터들만 모터의 속도를 조절을 해서 방향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터 3개짜리다 이 경우는 방향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테일러 쪽에 우리 그 헬리콥터처럼 그 모터의 방향을 변화를 줘서 이제 움직이게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도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드론의 동향과 분야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드론의 동향과 분야인데요. 드론 시장의 동향은 드론은 이미 이제 이미지 솔루션이라든가 그 영상, 그 다음에 이제 VR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신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방 항공국의 통제를 받아서 2020년 민간 드론이 연간 판매가 이제 예측이 1만 5천 대 이상,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실제 2015년도에는 70만 대, 2016년도에는 30만 대 이상 이렇게 계속 늘어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드론 마켓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주로 이 주축이 중국이 됐었는데, 이제 이번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중국 거를 드론을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인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서 드론을 자체 제작을 하는 것들이 없어서 수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드론을 제어하는 비행 제어 장치가 DJI 거가 제일, 그러니까 중국 거가 제일 잘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밀리는 현상이 존재하고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투자와 발전을 시켜서 국산 드론도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론 핵심 기술 발전과 생산 원가 절감으로 계속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초기에 나왔을 때 드론은 엄청 비쌌습니다. 가격대로 보면은
뭐 억대까지도 갔었어요. 그 다음에 농약을 뿌리는 드론 같은 경우는 2천만원, 2,500만원, 뭐 5천만원까지 가기도 하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뭐 한 농약 뿌리는 드론 같은 경우는 500만원, 뭐 1000만원, 뭐 이 정도까지도 내려갔어요. 엄청 싸졌죠. 그리고 촬영용 드론도 뭐 2, 300만원대에서 지금은 뭐 50만원대, 100만원대 미만으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시장이 저렴해졌죠. 그리고 만드는 회사도 이제 계속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쪽은 계속 꾸준히 발전을 시켜서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드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드론의 핵심인 드론 제어 장치, 드론 비행 제어 장치도 국산화하는데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계가 좀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꾸준히 개발을 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 상업, 군수 3대 시장이 계속 변화를 가져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의 이제 군이나 경찰, 요 이제 그 특수한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공무 계열에서 쓰는 드론이 계속 이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까지는 이제 중국 드론을 많이 샀는데요. 법 개정을 해서 국산화되어져 있는 드론을 쓰는 걸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라든가 뭐 카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가격대가 싸서 다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옵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드론을 이제 비행하게 하는 비행 제어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 비행 장치를 국산화해서 써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중국 거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이런 농업용들이나 큰 드론들은 거의 다 DJI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비행 제어 장치를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한국에서 제작했다 하더라도 드론의 모터라든가 그 다음에 드론 제어기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중국 거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깝죠. 기반 시설들이 다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이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활용 분야고요. 활용 분야는 이제 광범위한 지역의 이제 영상 촬영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가지고 관찰하거나 뭐 감시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 배송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건설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건설에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측량, 항공 측량을 하죠. 예전에는 항공기를 가지고 측량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드론을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 농업에서도 농약 뿌리는 것 뿐만 아니고 씨앗 같은 경우를 뿌리거나 비료를 뿌리거나 그 다음에 계측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농업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는 이제 택배 회사들이 지금 다 물류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 시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안 지역 이런 데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물류 배송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장비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뭐 엔터테인먼트는 사용하는 용도가 많죠.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개념은 사람이 타서 비행하는 파트가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데서 드론 타고 이렇게 비행하는 거, 그게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떨어져도 뭐 죽진 않죠.
그 다음에 통신. 드론을 띄워서 이제 예전에 5G 테스트도 많이 했는데요. 드론을 떠서 이제 중간에 통신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쓰고, 이렇게 뭐 사용되는 용도가 이것뿐만 아니고 뭐 스파이캠 이런 것들을 그 카메라 장착해서 뭐 이렇게 감시하거나 탐지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가 너무나 다양해서, 그리고 응용할 분야도 많고요. 계속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 영역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분리해 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의 동향에 이제 주로 신기술 융합을 통한 이미지 솔루션 플랫폼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3D 지도 형상을 만들어서 지형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때 많이 쓰고요. 농업지대 농업지대 영상 같은 거 분석해서 농수산물 수확하는 거라든가, 뭐 병작물이라든가 병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해, 그러니까 그 재해라든가 이런 거를 사고에 미리 감시하거나 파악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요즘 또 뜨고 있는 분야들인데, 응급 환자들한테 심전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의료품을 배송을 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인명구조, 이렇게 지금 바다가 빠져 있는 사람은 인명을 구조하거나, 뭐 나머지는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요거, 이 부분 송전시설, 그러니까 전선이나 이런 데 있죠, 철탑 이런 데 이제 전기가 이제 노출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점검하는 이런 분야들도 존재하더라. 이외에도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파트에 다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